자, MFC 프레임워크 기반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MFC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작 위치가 어딘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처리 유형 5가지에 대한 실습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 5번째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시작하기. 자,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크게 2가지를 하는 거였죠. 윈도우 생성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벤트 처리하는 겁니다. 메시지 처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윈도우 생성을 하는데 필요한 함수는 create window죠. 얘가 윈도우 핸들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11가지였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우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가하고 싶을 때 API 함수를 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방금 만든 윈도우를 화면에 보이도록 하시오 라고 할 때 show window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죠. 또 윈도우를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만드시오, 이동하시오 라고 하는 move window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자는 윈도우 핸들이고 XY 위치를 첫 번째 XY 왼쪽 상단의 XY 위치랑 시작하는 XY 위치랑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XY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2개는 가로 크기랑 세로 크기죠. 예. 자, 또 다른 첫 번째 인자로 윈도우 핸들을 요구하는 또 다른 함수로 대표적인 것이 WNDPROC죠. 얘는 첫 번째 인자가 윈도우 핸들이고, 다 타입을 썼으니까 여기도 타입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메시지 id고, 세 번째 인자는 w 파람이고, 네 번째 인자는 l 파람입니다. 자, 또 다른 함수로는 뭐 send 메시지 이런 것도 있죠. 윈도우 핸들이 들어가고요. 네, w 파람이랑 l 파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지 처리하는 예를 하나 살펴보면요. WNDPROC. 자, 얘는 리턴 타입이 L result 윈도우 핸들 MSG W 파람. 자,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스위치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메시지가 만약 마우스 무브 할 때 볼까요? 마우스 무브라면 화면에 XY 좌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HDC 그 다음에 HDC는 getDC 하면 되죠.
윈도우 핸들러부터 DC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 잊어먹기 전에 릴리즈 DC, 윈도우 핸들이랑 HDC. 자, 그럼 요 사이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HDC, 그 다음에 0,0 좌표에 글자를 한번 출력해보자. 마우스의 좌표를 한번 출력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char sgpos sgpos에 sprintf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sgpos에 출력을 하는데 %03d %03d. 자,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하시오. 어디에다가? sgpos에. 이거는 숫자를 출력하는데, 세 자리 숫자를 출력하는데 세 자리가 안 되면 앞에다가 0을 채우라는 뜻이죠. 자, x좌표는 로우 오더 워드에 L 파라미터에 로우 오더 워드에 있었고, 자,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은 XY 좌표가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XY 좌표를 0,0 위치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가 끝나면 브레이크를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WM create 한번 윈도우 생성하시오. 브레이크 한번 먼저 해주고요. 자, 생성하려면 변수 하나 잡아야겠네요.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wnd hbtn. 얘는 스태틱이 돼야 되겠죠? hbtn create. 자, 첫 번째 인자는 윈도우 클래스 이름이었으니까 버튼이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찍히는 타이틀 클릭이라고 해줬고요. 세 번째는 윈도우 그 스타일이죠. 윈도우 스타일 일단 차일드로 해주고요. 윈도우 스타일 비저블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고요. 버튼이니까 버튼만의 추가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스타일 푸시 버튼 뭐 이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해주면 되죠. 그럼 0,0에 100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모 윈도우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부모 윈도우는 방금 이벤트 처리 함수인 WND PROC에 넘어온 이 녀석이죠. HWND. 그 다음에 부모 윈도우. 그 다음에 H 인스턴스 넣어줘야 되는데 get window long이라는 함수 이제 쓰면 되겠죠. HWND 윈도우에서 정보를 끄집어 와라. 어떤 정보? get window long. get window long이니까 GWL H 인스턴스를 끄집어 와라 라는 거죠. 다음에 메뉴가 들어가야 되고요. 뭐 999 뭐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 안 쓰이는 인자인데 0이라고 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버튼 윈도우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때 MF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봤던 이런 코드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C++로 넘어가는 거죠. 뭔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위 코딩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뭐 다 정의할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정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이니까 제일 필요한 클래스가 자, 윈도우를 다룰 수 있는 클래스는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윈도우라고 하면 되겠죠. 윈도우. 그래서 클래스 CWND라고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생성자가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소멸자가 있어야 됐고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변수가 필요한 변수가 있고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 클래스니까 이 변수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윈도우 핸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윈도우 핸들은 hwnd 이렇게 정의합시다. hwnd m_hwnd. 자, 두 번째는 함수인데요. 함수는 위에서 봤던 이런 녀석들을 함수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첫 번째 인자가 다 윈도우 핸들이죠. 자, 이 윈도우 핸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활용하는 저런 함수들을 다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show 윈도우. 그럼 인자는 뭐겠습니까? 이미 윈도우 핸들이 여기 이 클래스 안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int만 있으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move 윈도우였죠. 얘도 첫 번째 인자 윈도우 핸들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XY 좌표랑 width, height 해가지고 4개가 있으면 되죠. 아, 물론 마지막에 그 불리한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새로 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WNDPROC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리턴 타입이 result였고 첫 번째 인자 윈도우 핸들이면 두 번째는 메시지 ID 그다음에 W 파람 L 파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는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윈도우 클래스를 만들 때 한 가지 종류의 다른 한 가지 종류를 더 추가를 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수랑 함수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네, 묶어 놓은 건데 묶을 때 변수, 함수 말고 뭔가 하나 더 묶으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얘도 함수긴 함수인데요. 또 다른 종류의 함수입니다. 자, 또 다른 종류의 함수입니다. 자, 뭘 집어넣냐면요. 케이스 여기 WNDPROC가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텐데요. 처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벤트가 많을수록 코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요 이벤트 하나하나마다 뭔가 코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벤트 하나에 대해서 어떤 코드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 이름부터 좀 정해줘야 되겠죠? 자, 함수 이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가 wm create니까 요 메시지 명칭을 좀 살려 보겠습니다. 얘랑 얘에 대한 함수를 만들 텐데요. 자, 일단 함수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void라고 하고요.
함수 이름을 이걸 지워버립니다. 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소문자로 만듭니다. create. 함수 인자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버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할까요? void 지워버리고요. on 처음에 on은 대문자로 합니다. on 마우스 move 이렇게 합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wm l 버튼 다운이다. 그러면 void on wm 지워버리고 대문자 남겨두고 button 그 다음에 다운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텐데, 별도의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때 함수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함수를 보면 wm create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wm 마우스 move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구나. 자, 얘는 wm l 버튼 다운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wnd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크게는 이제 클래스니까 변수랑 함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필요한 함수로는 당연히 윈도우에 관련된 클래스니까 윈도우 핸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함수로는 첫 번째 인자로 윈도우 핸들을 필요로 했던 그러한 API 함수들이 다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윈도우 프로그램은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했는데,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들을 다 이 클래스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함수로는 이벤트에 대응되는 이러한 함수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벤트 위에다 적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클래스 안에 이런 변수도 있고, 자, 이러한 함수들 말고 굉장히 더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이 있을 테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자, 방금 윈3에서 봤던 코드 일부분이랑 그다음에 클래스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넘어가면서 필요한 클래스 한 가지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 써볼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자,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강의를 잠깐 멈추고 꼭 써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조금 추가할 설명이 있는데요. 자, CWND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보통은 그 상속을 받게 되죠. 또 얘도 역시 상속을 하나 받습니다. 자, 상속을 어느 클래스에서 받냐면, C 클래스 CMD 타겟이라는 그 이름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자, 얘는 이름을 보면은 여기 CMD가 뭐냐면 커맨드의 약자, 커맨드. 자, 그래서 클래스 CMD 타겟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커맨드 WM 커맨드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클래스입니다. WM 커맨드 메시지를 처리하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얘로부터 얘가 상속받아졌기 때문에 CWND도 역시 이 그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WM으로 시작하지만 WM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함수들이 그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도 WM 커맨드는 좀 특별한 유형의 이벤트였죠. 그래서 별도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요거 했죠.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MFC 프로젝트 생성. 자, MFC 프로젝트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하겠습니다. 뭐 2019나 2017이나 그 처음 만드는 화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전체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최근 템플릿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 MFC 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C++를 선택을 하고요. C++를 선택을 하고 윈도우즈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요. 데스크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템플릿이 리스트업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MFC 앱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m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이 클래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클래스 이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my라고 하기 바랍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디폴트 위치 말고 제가 만든 폴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주라는 폴더에 MFC라는 폴더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에 MFC, my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폴더에 보시면은 주에
MFC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자, my라는 그 폴더가 생겼고요. 뭐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종류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MFC 그 프레임워크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일 문서로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단일 문서 아니면 뭐 대화 상자 기반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씁니다. 자, 단일 문서로 하고요. 문서 뷰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빼겠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사용해도 되는데요. 아주 그 대형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굳이 이 문서 뷰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클래스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오른쪽은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면은 요 다음 그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자, 문서 템플릿 속성 넘어가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의 왼쪽은 그대로 둡니다. 두꺼운 프레임, 최소화 상자, 뭐 최대화 상자, 뭐 이런 게 있고요. 시스템 메뉴, 뭐 초기 상태 표시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클래식 메뉴가 있는데 얘는 바꿔줍니다. 이 클래식 메뉴는 윈도우즈 그 7 이하에서는 그 화면이 그냥 똑바로 나오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좀 이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메뉴 모음 및 도구 모음 사용 두 번째 거를 꼭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고급 기능에 선택하는 거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생성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생성된 클래스가 cmyapp 아까 my라고 입력했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정해집니다. 헤더 파일은 my.h, my.cpp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크게는 세 개가 있네요. 앱, mainframe, cmainframe, main frm.h, main frm.cpp. 잘 안 보이니까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그 다음에 차일드 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일드 뷰, childview.h, childview.cpp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자,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폴더에 가보면은 여러가지 그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childview main frm.hcpp, 네, my.h, my.cpp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몇 개 더 만들어졌습니다. 자, my라는 솔루션 폴더고요. 솔루션에 해당하는 그 파일이고, 다음에 my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그 방금 만든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자, 솔루션 이름, 프로젝트 이름, 그 안에 우리가 만든 파일들이 자동으로 만든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솔루션 탐색기, 뭐 보기에서 솔루션 탐색기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클래스 뷰를 한번 여기 솔루션 탐색기가 있죠. 솔루션 탐색기 여기서 클래스 뷰를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클래스 뷰. 자, 클래스 뷰가 여기 추가가 됐는데요.
솔루션 탐색기였는데 클래스 뷰. 클래스가 크게는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전역 함수 about dlg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주요 프로그램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 가면은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려면 빌드에 가서 마이 빌드 자, 오른쪽 하단에 자, 코드가 생성됐다라고 하죠. MFC의 디버그에 my.exe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디버그 폴더가 생겼고요. 그 안에 여러 my.exe가 있어야 되는데 컴파일만 되고 안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은 여기 디버그 폴더에 보면요. 디버깅 시작이 있고 그 밑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컨트롤 F5 하면은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윈도우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자, 놀랍죠? 우리는 my라는 솔루션 프로젝트 이름만 입력을 해주고 몇 가지 선택만 해줬을 뿐인데 다음과 같은 멋진 윈도우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메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툴바도 있고요. 이 툴바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아래쪽에 이 준비 부분에 글자가 바뀌죠. 맨 아래쪽을 상태바라고 얘기합니다. 상태바, 툴바, 메뉴, 타이틀. 여기 하얀 부분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영역.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여기가 클라이언트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my라는 솔루션, my라는 프로젝트의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할 때 좀 주의할 것이 단일 문서 선택한다는 거였죠. 자, 코드를 살펴보는데요. 이런 파일들이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클릭하면은 해당 그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자, myCpp를 클릭하면은 뭐 이런 식의 코드가 오픈이 되고요. child view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ainframe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헤더 파일이랑 cpp 파일을 클릭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클래스 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뷰를 보려면 여기 보기에 클래스 뷰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을 클릭을 하면 헤더 파일이 오픈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cpp 파일에 정의된 그 변수랑 함수 목록이 쭉 나타납니다. 자, 메인프레임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인프레임.h가 오픈이 되고요. childview.h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오픈된 파일명이 보이죠? 탭이 보입니다. mycpp, childview.cpp, mainframe. 자, 위치는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myapp를 클릭을 하면은 cmyapp라는 클래스군데 부모가 cwinapp ex로 되어 있습니다. 자, ex는 뭐 이런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MFC도 클래스가 몇 번 좀 바뀌면서 처음에는 cwinapp였는데 이 뭐 ex가 추가된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메인프레임 보겠습니다. 메인프레임도 cMainFrame인데 부모 클래스는 cFrameWindow, cMainFrame, cFrameWindow. 그 다음에 childview는 childview의 부모는 cwnd. 굉장히 익숙한 거 하나 나왔죠? 예, cwnd. 윈도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childview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요. cwinapp라는 곳으로부터 cmyapp 클래스를 얘를 상속받아서 얘를 정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MainFram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얘의 부모는 cFrameWindow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cChildView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얘는 부모가 cWnd 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근데 cFrameWindow는 또 부모를 또 쫓아가 보면 cWn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명칭이랑 그다음에 상속 관계를 좀 알아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pp, application이니까 프로그램 구동에 관련된 클래스가 되겠고요. 자, 얘는 명칭이 프레임, 틀이죠. 틀 윈도우라고 하겠습니다. 틀 윈도우를 다루는 클래스가 되고요. 얘는 자식 윈도우를 다루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childview니까요.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고요. 자, 다음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자, 프로그램 시작 위치.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프로그램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코드를 차례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 위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참 살펴봐도 뭐 헤더 파일이랑 뭐 cpp 파일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뭘 찾아야? 예, wm 윈메인을 찾을 겁니다. 자, 윈메인 함수를 찾아볼 텐데 윈메인 함수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윈메인 함수가 윈메인 함수가 없다. 자, 윈메인 함수가 없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만들면 끝이라는 요 컨셉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를 만들면 끝입니다. 자,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변수값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 근데 객체 안에는 변수랑 함수가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있는 변수값은 누가 바꿉니까? 이 녀석이 바꾸죠. 이 녀석이 바꾸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객체는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지 어떤 변수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객체를 만들면, 생성하면 끝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FC 프레임워크에서의 프로그램 시작 위치는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그 클래스가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할 텐데, 자, 세 개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적어도 하나씩 생성한 결과가 아까 이 화면이겠죠?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엔 이 녀석은 세 개의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가 하나씩은 적어도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 위치가 어디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 세 개의 클래스로부터 어느 객체를 제일 먼저 생성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아무래도 이 세 개의 그 클래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들겠습니까? 틀을 먼저 만들까요? 자식을 먼저 만들진 않겠죠? 자식이 만들어지려면 그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틀 윈도우를 먼저 만들 테고요. 자, 근데 틀 윈도우가 존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윈메인이라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들어갔어야 되잖아. 윈메인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윈도우 해서 윈도우 만들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구동을 하는 CMyApp의 객체부터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요, my.cpp, 자, my.cpp에 가보면요, 자, 코드를 천천히 내려보면은 CMyApp에 theapp라고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 바로 이겁니다. 자, CMyApp의 클래스로부터 theapp. 자, 이건 전역 변수죠? 예, 전역 변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요? 앞에 더라는 이름을 붙여놨겠죠? 예, 변수 이름을 theapp. 살짝 궁금하네요. 변수 이름을 바꿔볼까요? 네, 변수 이름을 바꾸니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네, 변수 이름은 theapp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네요.